안녕하십니까. 컨설팅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유치원 학교급식 위생관리의 작업위생관리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공주대학교 김미영 교수입니다.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식재료 검수 및 보관에서는 식재료 납품업자가 조리실 출입구로 출입하고 있어 조리실이 오염될 위험이 있는 문제가 진단되었습니다. 납품업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공간 사용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면 검수를 하지 않거나 검수 공간이 협소하여 검수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진단되었습니다. 대면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선반 표시 라벨과 식재료 품목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선반 표시 라벨에 맞는 식재료 분류와 보관이 필요합니다. 옆의 사진에서는 포장을 제거하지 않고 식재료를 보관하여 교차 오염이 우려되었습니다. 박스, 비닐 등 포장을 제거한 후 식재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진에서는 식재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예시와 같이 식재료를 품목별로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은 식재료를 벽에 붙여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통풍이 되도록 벽으로부터 일정 간격을 띄워서 식재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은 검수 후 식재료 보관 온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식품에 따라 보관 방법을 확인한 후 적절한 온도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냉장 냉동고 내에 미표시 식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고 있어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었습니다. 표시사항이 없는 식품은 구매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식품 보관 용기에 비닐 장갑 그릇을 함께 보관하여 미생물 증식이 우려되었습니다. 다른 물건은 제거하고 식품만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은 검수 식재료와 전처리 식재료를 함께 보관하고 있어 교차 오염이 우려되었습니다. 검수 식재료와 전처리 식재료는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오른쪽 사진에서는 보관 용기가 밀폐되지 않아 교차 오염이 우려되었습니다. 보관 용기에 적당량의 식재료를 넣어야 하며 타공 보관 용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진에서는 오염된 포장재를 식품 보관 장소에 깔아 교차 오염 위험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포장재를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옆의 사진에서는 식품을 보일러실, 조리실 선반, 조리실 외부의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 장소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식용 식품 보관 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과 소모품을 함께 보관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오른쪽과 같이 식품과 소모품은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전처리 및 조리 부분입니다. 칼, 도마, 앞치마, 고무장갑 등 용도별 구분 사용 표시가 없거나 표시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되어 있는 문제가 진단되었습니다. 구분 사용 표시가 잘 보이도록 정면에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조리도구의 용도별 사용 구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조리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치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치마를 조리 전과 후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옆의 사진에서는 고무장갑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칼, 도마가 공정별로 구분 사용되지 않아 교차 오염이 우려됩니다. 칼, 도마를 공정별로 구분하여 구비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앞치마, 고무장갑, 칼, 도마 구분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김치 냉장고가 전처리실에 설치되어
전처리실에서 썰기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조리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옆의 사진에서는 박스를 제거하지 않은 식재료를 조리실에 반입하여 교차 오염 위험이 있었습니다. 검수 시 박스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생과일이나 생채소의 소독이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페이퍼로 소독액 농도를 확인하고 식품 전체가 소독액에 잠기도록 소독 관리해야 합니다. 옆 슬라이드에서는 조리 작업에 사용할 양념을 검수용 저울에서 계량하여 교차 오염이 우려되었습니다. 조리실용 저울을 구비하여 용도별로 구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처리된 식재료를 뚜껑 없이 상온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뚜껑을 덮고 적정 온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오른쪽 사례에서는 식재료 전처리 또는 조리 작업 시 맨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처리 또는 조리 작업 시에는 전용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조리 완료 식품과 조리 전 식품이 구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식품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뚜껑을 덮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조리 완료된 음식의 교차 오염 예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식재료를 실온에 방치하여 해동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냉장에서 해동하거나 흐르는 물에서 해동, 전자레인지에서 해동 등 올바른 해동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사진에서는 전처리된 식재료에 소독액이 혼입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처리된 식재료는 뚜껑을 덮어 적정 온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옆의 사진에서는 온도계를 뚜껑 없이 보관하여 오염이 우려됩니다. 소독 후 뚜껑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열 조리 시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온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열 조리 식품의 중심 온도 측정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육류, 가금류, 달걀류, 생선류는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폐류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식품의 중심 온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 후에는 온도계를 세척 소독한 후 건조하여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에서는 조리 완료된 식품에 뚜껑이 없고 적정 온도에서 보관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덮고 적정 온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오른쪽 사진에서는 조리 작업과 세척 작업이 겹쳐 교차 오염 위험이 있었습니다. 시간차를 두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사용한 행주와 면장갑을 작업대와 기기 위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행주와 면장갑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조리 완료된 음식을 배식 용기에 담을 때 조리용 행주로 닦아 교차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배식 전용 행주를 구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배식 및 검식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식 전 음식이 상온에 방치되어 있는 문제가 진단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의 경우에는 조리 완료 후 배식 완료까지 2시간을 초과하는 문제가 진단되었습니다. 배식 전 음식의 적정 온도 보관 관리가 필요하며 2시간 이내로 배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배식용 장갑을 낀 채로 배식대를 만지거나 음식을 운반하여 교차 오염이 우려됩니다. 배식용 장갑은 배식 직전에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배식 도구가 위생적으로 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덮개를 사용하고 바닥에 장판을 제거하여 배식 도구를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은 배식 음식이나 식사 도구를 미리 차려놓은 뒤 급식을 진행하여 공중 낙하균이나 이물질 유입이 우려됩니다. 미리 차려놓은 후 급식을 진행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는 추가 배식용 음식을 상온에 뚜껑 없이 방치하고 있어 공중 낙하균이나 이물질 유입이 우려됩니다. 배식을 진행하지 않을 때에는 뚜껑을 덮고 저온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배식 도구를 맨손으로 사용하여 식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배식 도구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배식 관리 시 유의사항을 같이 보겠습니다. 남은 음식을 새로운 배식용 음식에 혼합하면 안 됩니다. 맨손으로 배식하면 안 됩니다. 2시간 이내에 배식을 완료해야 합니다. 배식용 운반기구를 사용한 후 바로 세척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배식용 위생 모자를 착용하지 않거나 배식 전용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배식용 위생 모자를 착용하고 배식 전용 도구를 구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교실 배식 담당자와 식당 배식 담당자의 개인위생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조리하던 도구나 손으로 검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용 용기와 도구를 사용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검식하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사례에서는 보존식을 맨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생복장을 갖춘 상태에서 소독된 용기에 음식을 담아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보존식 용기의 뚜껑을 계속 열어둔 채로 작업대 위에 방치하여 공중 낙하균이나 이물질 유입이 우려됩니다. 보존식을 담기 직전에 뚜껑을 열고 음식을 담아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서는 보존식 라벨에 시간, 채취자 성명 등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라벨에 날짜, 시간, 채취자 성명, 냉동고 온도 등을 기록하여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보존식의 일부 음식과 기록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제공하는 모든 음식에 대한 보존식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보존식 관리 방법에서 제시한 대로 보존식은 음식 종류별로 각각 1인분씩 담은 후 보존식 기록지와 함께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사례에 근거하여 유치원 학교급식 위생관리 방안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재료 검수 및 보관 부분입니다. 식재료 검수에서는 납품업자 위생교육, 대면 검수 실시 및 검수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식재료 보관의 경우 선반 표시 라벨에 맞는 식재료 분류 및 보관, 식재료 포장재 제거 관리, 식재료의 품목별 용기 보관, 벽으로부터 일정 간격 띄워 식재료 보관, 식재료의 밀폐 용기 보관과 저건 보관, 미표시 식품과 유통기한 경과 식품 관리, 검수 식재료와 전처리 식재료 분리 보관, 식품 보관 장소의 바닥 포장재 제거 관리, 식품 보관 장소의 별도 구분, 식품과 소모품의 분리 보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전처리 및 조리 부분입니다. 도구 구분에서는 앞치마, 고무장갑, 칼, 도마의 용도별 구분을 위한 라벨 표시 부착과 사용, 조리 도구의 용도별 구분 사용이 필요합니다. 전처리에서는 전처리 작업과 조리 작업의 공정 분리, 식재료 박스의 조리실 반입 금지, 올바른 방법으로 식재료 소독 관리, 조리실용 저울 구비와 구분 사용, 전처리 식재료와 조리된 음식의 뚜껑 사용과 저건 보관, 전처리나 조리 작업 시 맨손 사용 금지, 올바른 방법으로 해동, 전처리 식재료와 조리된 음식의 분리 보관이 필요합니다. 조리에서는 측정 도구의 위생적 관리, 올바른 방법으로 가열조리 식품의 온도 측정, 조리 작업과 세척 작업의 공정 분리, 행주와 면장갑의 용도별 구분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배식 및 검식 부분입니다. 배식에서는 배식 전 음식의 저온 보관,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 관리, 배식용 장갑 청결 관리, 배식 도구의 위생적 보관, 음식이나 식사 도구의 배식 전 차림 금지, 추가 배식용 음식의 저온 보관 및 뚜껑 관리, 배식 도구의 맨손 접촉 금지, 배식용 위생모의 올바른 착용, 배식 전용 도구의 구비 및 사용이 필요합니다. 검식에서는 조리용 도구나 손으로 검식 금지, 올바른 방법으로 보존식 채취 및 기록지 작성 관리, 보존식 용기의 위생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컨설팅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유치원 학교급식 위생관리의 작업위생관리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